네, 오늘 오셨죠? 네, 좀 전에 기차 타고 막 올라왔습니다. 동네역에서 오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예, 부산역에서. 뭐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침에 기차 타고 막 내려왔습니다. 예, 부산에서 독립영화 하고 있는 장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오래되긴 하셨을 텐데 2011 영화를 이제 찍으신 게 그러면 2010년 말부터 네, 이렇게 된 거죠. 뭐 횟수로 따지면 3년 정도 된 거고 그러면서 상영을 계속 이어왔는데요. 오래되긴 했겠지만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처음에 이제 어떻게 그 시나리오를 쓰시고 기획을 하시게 됐는지 네, 그런 과정도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GV 할 때 항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데 예, 오랜만에 GV라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처음에는 그 어떤 많은 창작자들이 일단 뭐 관계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이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원하는 관계가 무엇일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그 사회 속에서 그 안에서 어떤 조직 속에서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고 그 관계 속에 자기 위치도 막 좀 지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개인에게 작용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미 또 많이 있고 우리가 이미 그 일상생활에 너무 영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까? 나는 이제 그런 의문에서 시작을 했었고 이렇게 주변을 봤을 때 어떤 노숙자분들이나 무적자분들이 좀 사회적인 계층 안에서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되게 존재하지만 조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예,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좀 새로운 관계들 좀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이제 보면은 전혀 그 배경도 잘 안 나오죠. 꼬마가 어디서 어떻게 돼서 여기 오게 됐는지 그리고 뜨문뜨문 나오지만 그리고 이들의 실제로 미스진이 진짜 미스코리아에 나갔었는지 이런 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혀 정보를 주지 않고 그리고 쭉 보다 보면은 뭐 같이 모여서 네 명의 식구들이 한 가족처럼 네, 이렇게 보이는 어떤 새로운 가족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또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이 인물들 캐릭터들의 중심 캐릭터가 중심인 영화고 인물들이 주인공인 영화인데 또 중요하게는 어떤 부산이라는 공간 그 안에서 동네역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주인공이기도 하잖아요. 그 동네역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상하게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그 지도를 짜맞추려면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 느낌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부감으로 이제 한 번도 동네역의 풍경들, 자판기가 있는 곳이라든가 뭐 의자가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동네역이라는 공간은 언제 들어왔는지 동네역 설정을 하시고 이 관계를 고민하신 건지 예, 처음에 이제 뭐 노숙자들이 등장하는 얘기지만 어떤 노숙자라는 계층이나 어떤 그런 뭐 사회적인 현상들,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 제 영역, 제 능력이 밖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뭐 처음에 일단 어떤 노숙자들의 배경이라면 또 노숙자들의 메카에 있는 부산역에 뭐 겨울이 되면 예, 따뜻한 부산역으로도 많이 모이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배경은 부산역으로 한번 잡아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제작 환경에 비해서 부산역은 너무나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맞춤,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 규모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역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산에 막 내려갔을 때 동래역 근처 그 옆 동네에 이제 살게 됐는데 그 동래역은 이제 뭐 우연히 이제 산책하다가 발견한 곳인데 되게 부산이란 도시가 그 서울도 되게 많이 정신없지만 부산이란 동네 자체가 이제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이기도 하고 부산 사람들 성향 자체가 좀 약간 예,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좀 약간 급하신 듯한 예, 그런 것도 있고 무섭기도 하죠. 예 많이 무서운 편이기도 하지요. 예. 하여튼 그런 정신없고 속도감이 있는 도시가 부산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바로 한 블럭만 안으로 들어가니까 저렇게 고즈넉한 그리고 시간이 좀 다르게 흐르는 그런 공간이 예, 봤고 되게 이색적이었고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그 공간 뭐 시간이 되게 다를 것 같으니까 되게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도 되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서 만들었던 캐릭터들이 이 공간 안에 있다라면 조금 더 편하고
여유 있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래서 동네역을 선택하게 됐어요. 아마 부산역에서 촬영을 하셨으면은 그 노숙인들을 찍는 영화인데 노숙인들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이런 어떤 뭐 작은 영화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뭐 영화라고 하더라도 촬영을 허가받고 찍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공간이 부산역이 아닌가 싶고요. 그 영화에는 잠깐 나오긴 합니다. 이 뭐 동네역이 어떻게 이제 뭐 개발이 될 것이다. 네.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공간이든지 뭐 개발이라는 이 명제를 이제 피할 수 없는데 동네역이 가지고 있는 부산 지역에서의 어떤 위치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역인지 이런 것들 네.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그 동래역은 지금 제일 가장 번화한 데가 동래 지하철역 쪽으로가 가장 상권이 번화되어 있고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옛날부터 뭐 부산의 양반들이 사는 동네 아니면 뭐 일본 시대 때부터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동네라서 어떤 그 부산에서 어떤 상징성도 가지고 있고 예, 그만큼 지금 번화한 그런 동네이기도 해요. 근데 그 번화한 부산 지하철역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저렇게 예, 동해남부선,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막 그 바닷가 길로 달리는 동해남부선이라는 철도가 있는데요. 서울로 치자면 경춘선 예전 뭐 경원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선화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예, 기존에 가져왔던 그런 부분 사실은 전체적인 풀샷이나 여기 풀샷 잡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그때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되게 고즈넉하던 그런 동네가 사실 공사 소음도 사실은 이제는 많이 있어지고 지금은 동네역 위로 지금 뭐 골리앗 크레인이 2대가 막 올라와 있고 그 매일 동네역 아침에는 그 기장이나 이런 데서 기차 타고 오셔서 나물도 파시고 뭐 이런 할머님들 이렇게 여시는 조그만 새벽 시장 같은 게 열리고도 했었는데 예, 근데 그 장도 이제는 없어지고 사실 뭐 아무래도 이렇게 뭐 많이 사람이 다니게 하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그 속도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시간들 그리고 속도감들은 확실히 점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예,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좀 적응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도 지하철 신천역이 있고 기차 신천역이 따로 있잖아요. 그처럼 동네에도 지하철 동네역이 있고 기차 철도가 다니는 그 동네역이 따로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개념이 좀 네. 다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이게 사는 동네 따라서 저는 예전에 살았던 화랑대역이나 뭐 이런 쪽을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신천역도 민재학사가 들어와서 그 커다란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 동네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개발되기 전에 그 어떤 환경들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독립영화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 불과 작년, 뭐 재작년에 찍은 장면인데 한 10년 전에 찍은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 사회가 되게 빠르게 이제 바뀌고 있고 뭐 상암동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데요. 한국에서 그 크레인이 안 보이면은 이 지역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사실은 이 동네를 처음 와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멋있죠? 서울을 떠난 지가 좀 오래 이제 10년째 되어서 사실은 야, 이 동네가 이렇게 너무 낯설고 예전에는 이 근처 난지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근처 맞나요? 난지도가 네. 있었던 예. 예전에 종로에서 집회하고 탁장차 실리 가면 난지도에 버려지고 막 이랬었던 동네였는데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모르겠네요. 세대가 가능한 데는 지금 발언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러는 이렇게 돼요. 네,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이게 그 마포구민의 자랑. 그 아무튼 이제 동네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그 우리가 이런 이제 공공기관을 또 찍다 보면은 그 신기하게 이게 도둑 촬영도 아니고 그 허가를 어떻게 받았을까? 심지어 역장도 이제 주요 인물도 나오고 역에서 거의 이제 모든 로케이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섭외를 하시고 어느 정도 협조를 받고 찍으셨습니까? 아, 예. 일단 사실은 이제 12월 말부터 촬영에 들어갔는데 12월 2010년 12월 말. 네, 2010년 12월 말에 이제 27일부터 촬영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속 그 코레일 쪽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촬영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12월 23일까지. 그래서 되게 우울했죠.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엎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벌린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엎어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사실은 그 코레일 쪽에서 예, 사실은 그 촬영 허가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암만 내용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예, 어떤 선입견들에는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노숙자가 등장한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노숙자들을 영무원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예, 좀 민감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예, 그래서 그 코레일 쪽에는 예, 가짜 시나리오를 드렸습니다. 감독님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아, 여기 코레일 관계자가 계시면 네. 어떡하지? 예. 되게 예, 그 동네 그 간이역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되게 예, 화기애애하게 지낸다는 예, 그런 내용의 시나리오가 예, 새로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예, 12월 23일 예, 촬영 허가가 나왔고 예,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어쨌든 이제 허가를 받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사용료가 좀 그러니까 저희 규모에서는 조금 예, 사실은 부담하기 좀 어려운 정도의 금액들이 네. 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다행히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뭐한 일주일 찍을 건데 한 3일만 찍는 네, 좀 할인을 받은 걸로. 예, 예. 네. 아, 역시 예, 사용료도 있군요. DC를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그런 규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섭외를 가면 만약 고궁에서 찍는다. 고궁은 문화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수희 아저씨나 거기 관리 소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규정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배우 데리고 가서 사인을 해주는 걸로 하고 뭐 바깥에 사가지고 간다. 이제 그렇게 찍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뭐 민속촌이든 뭐 어떤 공공기관이든 다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심지어 고궁 같은 경우도 드라마일 경우에, 영화일 경우에, 심지어 단편 영화일 경우에 뭐 단편 영화, 독립 영화 규정을 만들어 놓는데 되게 디테일한 건데요. 그렇게 이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책정되게 할인을 해줘도 독립 영화나 학생 영화, 단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만큼 지불을 할 수 있는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이제 뭐 5일만 내고 7일을 찍는다거나 그렇게 서로 그 양해를 해주면서 이제 찍는다는 그런 말씀을 부끄럽게 이제 해주시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덕이죠. 예, 섭외가 됐다는 게 저는 이제 되게 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동네 역의 입장에서도 동네 역을 나쁘게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 공간을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추가로 이 이제 캐릭터들이 네 분이 나오잖아요. 이제 특히 궁금한 부분이 미스진 캐릭터와 이 꽃돼지 꼬맹이로 나오는 이 두 분은 이제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이 이제 독립 영화들을 보면 특히나 미스진 같은 경우 연기도 되게 자연스럽고 막 핸들도 지키고 이래서 대부분 비지컷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문적으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캐스팅을 하셨고 그 캐릭터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분들. 예,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프닝 크레딧이나 이제 엔딩 크레딧에 보면 이제 공동 제작이라고 하면서 이제 열린 소극장 예술 공동체라는 이제 단체가 예, 단체라기보다는 어떤 동인회 뭐 이런 형태의 모임인데요. 부산에서 뭐 연극을 하고 예, 무용을 하고 마임을 하고 저같이 영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예전에 소극장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공연도 하고 예, 뭐 예, 영상도 만들고 예,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임이에요. 동인회였고 지금 보시는 미스진에서 꼬맹이를 제외한 3명의 캐릭터, 그러니까 수동과 동진 역을 맡으셨던 분들, 미스진과 그리고 저까지 그런 열린 소극장 예술공동체의 어떤 예, 멤버들이고 감독님도 거기 소속되신 멤버시군요. 뭐 소속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 같이 노는 예, 그러한 멤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연도 하고 뭐 같이 그러니까 부산 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고 예, 뭐 사실은 한껏 뭐 진짜 뭐 작품을 고민한 얘기 이런 것보다는 뭐 영담표설이나 뭐 그리고 뒷담화 까고 뭐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노는 집단인데요.
어, 사실은 그 여기 나오는 그 배우 진선미, 그러니까 선미 누나의 실제 별명이 미스진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시나리오를 쓰기 전부터 선미 누나의 어떤 캐릭터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나머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어떤 제가 겪었던 선미 누나의 그런 실제 모습들이 미스진의 모습에 많이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나머지 두 분도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현실 같이 술 먹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실제로 나오는 대사들도 일상 저희 같이 하는 시간들에서 가장 좀 많이 쓰는 단어들, 뭐 조촐하게 한 잔 먹자라든가, 뭐 의리 때문에 마시는 거지, 뭐 먹고 싶어서 마시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많이 저희가 평소에도 많이 쓰는 그런 얘기들을 쓰고 있어요. 아, 꼬맹이를 얘기했군요. 그러니까 꼬맹이가 중요합니다. 꼬맹이가 중요해요. 이 12월 온동설한 겨울에 네. 바깥에다가 얘를 어떻게 이제 연기를 시켰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른 캐릭터들은 금방 바로 캐스팅을 했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사람들 다 찍어놓고 만든 시나리오인데, 이제 꼬맹이를 캐스팅해야 되는데 꼬맹이 캐스팅이 사실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제가 되게 요즘 아역들이 되게 세련된 연기를 하고 되게 메소드 연기를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좀 징그럽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연기를 못해도 괜찮으니까 좀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영화를 이렇게 처음 찍기 전에 이제 배우들과 스태프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미스진 예쁘다에는 나쁜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예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이렇게 세우고 배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미 누나가 저기 부산 위에 양산에 가면 유해진 닮은 꼬마아이가 하나 있는데 보러 갈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쌍방간의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래서 갔는데 뭐 사실 유해진 닮았다라기보다도 아이가 보내주는 이렇게 정서나 어떤 분위기들이 너무 좋았고, 보통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어떤 참는 듯한 그런 정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할려야 같이 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같이 한다라고 다행히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얘기를 해줘서 꼬맹이가 그래서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막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차에 그 꼬맹이가 어떤 박나경의 이제 아버님이 이제 퇴근을 하시고 오셨는데, 이분이 더 아버님에서 유해진을 닮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는 바로 역장님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그날 하루에 역장님과 꼬명이를 같이 캐스팅한 그런 있습니다. 훌륭하군요. 그러면은 그 역장님하고 그 꼬맹이 역할의 배우는 연기를 처음 해보신. 역장님은 지금은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 전에는 연극을 하셨던 분이고요. 선민아의 친구분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꼬맹이는 실제로 처음 해보는 그런. 근데 꼬맹이 이 역할은 대사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네. 이게 연기를 못하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원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이제 대사가 없고 그 꼬맹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지 않았는지, 그 캐릭터를 네. 어떻게 만드셨는지. 일단 각 4명 캐릭터들의 전사는 될 수 있는 한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전사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게 되면 사실 그걸로 어떻게 판단을 하려 드는 사람들의 좀 일반적인 저의 어떤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전사를 최대한 밝히지 않고 안에서 그냥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만을 보기를 되게 원했었고요. 특히나 꼬맹이가 이제 대사가 되게 많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관계하는 지점이 미스진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지점이 미스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아니면 다른 관계들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자기를 오히려 드러내지 않는, 나중에 그 미스진이 막 떼어놓으려고 할 때도 억지로 이렇게 눈물을 끝까지 참아내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어떤 그런 환경 아니면 그런 상태에서의 어떤 모습들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사실 대사보다는 어떤 미스진에게 되게 매달리고 미스진의 손을 놓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던가요? 아니요, 그 워낙 또 표현이 별로 많이 없는 친구라서 그랬는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예, 또그 등장하는 배우들 중에 또 예, 특별히 혼자만 표준말을 구사하는 아이가 또 꼬맹이가 예, 혼자만 표준말을 구사하고 사투리를 되게 어색해하는 예, 그런 네. 감독님도 뭐 그 표준말을 잘 구사하시고 계십니다. 아, 서울말. 네. 관객분들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영화 보시고 느끼신 점 있으시면은 그 과감하게 손들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없으십니까? 네, 얘기해 주시면. 그 영화 속의 이야기가 되게 착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는데도 그 영화 속 이야기가 계속 생각하고 다르거나 아무튼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점이 되게 상당히 재밌고 끝까지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부산 사람이 찍었다면 사실은 약간은 간지러울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부산 사람들, 특히 동래구 지역 정서라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약간 스콜세지 비슷하게 조금 세거나 아니면 그런 갈등이라든지 좀 아무튼 약간 좀 무섭잖아요. 깡패 같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점이 사실은 조금 적응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착하게 영화를 사람들로 찍는다는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는지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역분이 오셔서 우리 동네 안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다른 분들이 부산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좀 선입견이지 않을까 싶은데 부산 분들이 예, 겉으로는 그래도 되게 속으로는 되게 여려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예. 진짜인데. 그 오히려 그래서 보면 영화 자체도 나온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하고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가 되게 크고 호들갑스럽고 번잡스럽고 이런 모습들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반면에 되게 어린 마음들 그리고 또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좀 부산 사람들하고 좀 어느 정도 닮아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다. 현실을 오히려 왜곡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계층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되게 원했고 바랬던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제가 가지고 싶었던 그런 관계들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들을 사실은 예, 영화적으로 풀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바라고 좀 그런 부분들이 바람이 이제 환타지적으로 좀 풀어나가는 예, 사실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근데 부산 사람들이 깡패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큰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되게 저도 처음엔 되게 무서웠는데요. 예, 되게 옆에 같이 놀자고 옆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부산 사람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사실 제일 좋았던 점이 그 동전 주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 장면이 제일 좀 리얼하면서도 그게 사실은 싫은 감정도 아닌데 갑자기 친한 척 하자면 쪽팔리기도 하고 그 장면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 살면서 방권을 좀 많이 다니셔가지고 뭐 지역마다 또 느끼는 정서들은 뭐 지역민이라도 또 다를 거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조폭 나오는 영화에 어떤 조폭이 자문을 받았는데 다른 조폭이 야 우리 조폭은 저렇지 않아,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어떤 방향으로 내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동전 뭐 나온 장면 얘기했는데요. 네. 저는 동전이 상당히 어색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예. 느꼈는데 이건 손으로 놓은 게 아닐까? 그 공간, 그 컨테이너 안에서의 그 장면들이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짜장면을 먹는다든가 뭐 어떤 그 사건이 해결되는 공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영화를 찍기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네. 그 공간에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상황들 그 동네 역이 갖는 느낌하고
그 컨테이너 안에 갖는 느낌하고 어떻게 차이를 두고 싶으셨는지. 그래서 그 일단 동전은 제가 뿌렸는데 진짜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뿌렸는데 예. 거짓말 해야 할까요? 이제 몇 번을 뿌려도 예. 그 처음에 그러니까 철도 건널목 지킴이가 실제 그러니까 기차가 안 다니는 시간 동안 있는 컨테이너 실제 컨테이너인데요. 처음에는 그 혼자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그리고 혼자만의 공간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규칙적인 기차들을 맨날 보내고 지나치게 보내고 막 이런 건 하지만 자기 혼자만의 행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도 혼자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수동의 어떤 고립감 어떤 물론 사회 안에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회생활 안에서 어떤 관계를 되게 맺지 못하는 고립감들이 사실 그 건널목과 컨테이너 건널목 자체에도 사람들이 머무르지 않고 컨테이너에도 수동이 혼자 머무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예, 사실 컨테이너를 이렇게 다가왔죠. 그래서 되게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답한 앵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이렇게 좀 찍다 보니까 부산역과 동래역 어떤 그런 차이들 어떤 뭔가 계층이 생기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또 동래역과 그 컨테이너는 또 다른 어떤 계층적인 느낌도 그래서 들더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네 명의 캐릭터들이 어떤 역 주변에서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자만의 공간이었던 어떤 수동의 컨테이너, 건널목 이런 짝에서 이제 동진이랑 미스진이 침범을 하가면서 나중에 이제 관계를 좀 확장할 수 있는 혼자 이렇게 막 답답하게 있던 그런 컨테이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사실 원래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돼 있던데 그런 확장되는 공간으로 좀 보여주길 바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원래는 사실은 텔레비전도 보면 안 되고요. 네. 네, 그렇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앞에 계신 분이요. 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는 사회 문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오히려 되게 편했고 좋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 코끼리 종이 접기?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어요. 처음에 수동이 그 약간 그 그림자 같이 이렇게 막 쓰다듬는 그런 걸 볼 때는 좀 가장이 따로 떨어져 혼자 사는 그런 가장이 저기 멀리 둔 가족을 쓰다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종이접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수동이 꼬맹이에게 가르쳐주는 놀이의, 그러니까 전수되는 놀이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수동과 동진을 만나기 전에 꼬맹이는 뭐 에어캡을 터뜨리거나 털실을 감는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만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이제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관계나 소통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놀이만을 이제 하게 되죠. 꼬맹이는 그러다가 이제 수동과 동진이를 만나면서 네, 뭐 숨바꼭질도 하고 무궁화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종이접기도 배우게 되고 하는 그런 수단이죠. 어떤 놀이가 이제 전수되고 놀이 같이 하는 놀이들로 혼자 하는 놀이에서 같이 하는 놀이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수단이었고 그런 수단으로서 이렇게 할 때 어떤 종이접기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대체로 종이접기 하면 다 대체로 학을 많이 접죠. 근데 너무 흔하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 점이 너무 흔해서 네, 너무 안 이쁜 것 같고 흔해서 근데 이제 코끼리를 접었을 때 접기도 조금 약간 어려울 뿐더러 접었을 때 상당히 예쁜 그러니까 예, 미장센이 살아나는 예, 뭐 그런 지점도 있었던 것 같고 코끼리가 자체가 저는 이제 그 이미지가 예전에 그 전복라는 그 디즈니 만화에 보면 항상 어른 코끼리의 꼬리를 이제 감고 같이 가는 뭐 이런 이미지들도 많이 생각났었고요. 특히나 이제 뭐 공동체 어떤 무리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동물로서 사실 예, 코끼리가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예. 여러 이제 뭐 놀이 비슷한 것들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뭐
그 꼬맹이가 털실을 이제 풀었다 감았다 이거 하는 거는 이거는 어르신들이 하는 혼자 하는 놀이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보고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장난감이 사실은 그 정도가 유일했었던 것 같고 아마 부산역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하는 걸 보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죠. 아이들은 이제 제일 처음에 노는 걸 이제 뭔가를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시나리오 쓰실 때 그 뭐 이게 사회 문제라든가 어떤 계급 자체에 대한 어떤 모순을 이제 드러내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캐릭터 중심으로 만나서 시나리오를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뭐 실제 노숙인 분들이라든가 뭐 네. 쉼터라든가 네. 이런 데는 뭐 어느 정도 조사를 또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예, 사실은 이제 초에는 원래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했던 취재들은 아니었지만 어떤 TV 다큐나 이런 것들을 좀 찍기 위해서 취재를 좀 다녔던 적이 쉼터나 이런 쪽에 좀 다녔던 적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계시는 노숙인마다 사실은 입장들은 또 다 다르고 상경도 다 다르고 생각들도 다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주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쉼터는 이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 큰 역에 있는 노숙자들은 이제 사실 옆에서 이제 관찰해보는 어떤 말을 거는 것부터 옆에서 보는 그런 느낌들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 좀 관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예전에 어떤 인간극장의 친구와 하모니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을 참고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노숙자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기운이 없고 뭔가 그냥 이렇게 섞이지 못한 부유한 듯이 떠다니는 이런 존재들 같이 느껴지게 되는데 조금만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낮이 또 익어지면 그 사람들이 또 보이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지금 뵙고 왔는데 부산역 앞에 가면 광장에 이제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그 누비 사실은 누더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되게 이쁜 누비 옷을 날씨가 덥지만 항상 그 겨울부터 여름까지 그걸 하셨는데 겨울에는 되게 반질반질하게 때가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세탁을 어디서 하셨는지 되게 예쁘게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다음에 부산역 가면 광장에 항상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한번 보시면 되게 독특한 예쁜 패션이 되게 예뻐요. 그 할머니 분은 항상 똑같은 옷이지만 그리고 수영역 지하철역에 가면 효리 언니라고 별명이 효리 언니라고 있는데요. 효리 언니라고 있어요. 항상 술도 잘 먹고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러니까 수영역 노숙자 무리 중에 사실 짱을 먹는 효리 언니라고 있는데요. 그건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부산역에 관련된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기획되고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노숙인에 관련된 거기서 상당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술하셨던 분도 계시고. 네, 복서 출신의 노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여튼 사연도 다 게다가 많으시고. 그건 또 특이하게 그렇게 또 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거기서 부산역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저도 몇 번 경험하거나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이라든가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쪽. 영화 속 인물들 중에 동진이라는 인물만 좀 경찰서에 잡혀가고 사망 신고가 됐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는데 그에 비해서 다른 인물들은 뭐 기차에서 자도 뭐 괜찮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이렇게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진 캐릭터만 유난히 이게 부정적인 장면들이 몇 개 등장하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동진 캐릭터 가장 전사가 사실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동진의 얘기가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체로 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100% 뻥일까? 라는 사실은 그런 의심도 들게 돼요. 근데 동진이가 어떤 사망 신고가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선택해지지 않는 어떤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무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또 어떻게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사회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존재가 부정당하는 법적으로 사람은 있는데 어떤 법적이나 서류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 부분으로 하는 배치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절망적이다. 뭐 사실은 절망적이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마찬가지 미스지나 다른 사람 마찬가지로 동진 자체도 스스로 다른 것들이 별로 힘들어하지만 별로 겉으로 이렇게 개의치하지 않나 하는 그런 모습에서 좀 더 좀 희망적인 부분들 계속 우리 뭔가를 노력하는 그런 자세들에서 좀 희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거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망신고 부분은 이제 딱 어떤 이제 캐릭터들이 거의 전사가 드러나지 않다가 네, 그 경찰서에 가서 신원조회를 해봤더니 사망신고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네. 다른 얘기가 나오거나 뭐 그로 인해서 뭐 누가 뭐 도움을 받거나 네. 이런 상황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딱 끊어지고 이제 바로 네. 넘어가고 쉼터로 보내졌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설정이라서 조금 과한 미션을 주고 책임을 안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 찍을 때 뭐 배우분이든지 스태프분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조사를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게 뭐지 형사 사건, 형사 소송, 그렇죠. 형사적 책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공문서 위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겨요. 그래서 동진이 만약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그 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유치장 구치소로 가야 되는 사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좀 복잡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누가 사망 신고했었는지도 또 확인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전사를 안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은 네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가는 부분들은 가족의 상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수동의 가족은 어떻게 상실이 되어 됐는지, 꼬마행의 경우는 어떤지 뭐 이런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꼬맹이가 사고인지 아니면 부모님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고 뭐 미스진 더 모르겠지만 일단 동진의 경우에서도 또 다른 형태를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무리들 어떤 노숙자 무리들 그런 실제로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빚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되게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사연들도 분명히 있었었고 그로 인해서 사망신고를 내고 또 가족들과는 본의 아니 의도하지 않아도 가족들과 그러니까 타의로 되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을 시켜주고 싶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상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므로 그 상실이 또 새로 만들어지는 관계에 의해서 치유받는 과정들. 그래서 사실은 동진에게 너무 힘든 설정을 안기하는 건 아닐까 사실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치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영화의 또 촬영 스타일을 보면은 대부분 야외에서 로케이션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약간 뭐 떨리거나 불안정한 장면들이 있고 이제 그게 영화 지금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상당히 그 익스트롬 드림 클로즈업들이 샷들이 인물마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이제 네. 그 화면이 찌그러질 정도로 그건 미스딘도 그렇고 뭐 동진도 그렇고 쭉 심지어 조연인 어떤 할머니도 되게 클로즈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바다주 한 씬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클로즈업의 의도랄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사실은 처음 이제 콘티를 짤 때는 스토리보드를 짤 때는 그 어떤 상황들이나 인물들이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담백하게 뭔가 묘사하고 싶었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좋은 작품을 만든 감독님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아유, 좋은 작품을 떠나서 이게 부산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부산 영화의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딱 대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그렇게 가겠구나 싶은데 이제 간혹 빠져나와서 클로즈업에서 의외의 효과들을 주는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주서 보고 막 주서 들은 게 그런 쪽이라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걸 좀 지켜보고 싶다, 뭔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은 그런 걸 작정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자꾸
호기심도 생기고 우리 이 네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커지고 뭐 먹고 있으면 같이 껴서 먹고 싶고 같이 놀고 싶으면 같이 놀고 있으면 같이 놀고 싶고 뭐가 모여 있으면 뭘 하나 이렇게 뭐 하고 있나 되게 궁금증이 제가 썼는데도 그냥 궁금증이 들고 그래서 자꾸 이제 촬영 감독님한테 좀 더 들어가게 주문을 좀 사실 현장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제 뭐 이건 이제 콘텐츠 스토리보드에서 좀 의도한 부분도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점점 그 사람 그러니까 관조하는 자세와 어떤 호기심은 있고 친해지고 싶고 같이 놀고는 싶은데 또 책임은 같이 못 지겠다. 또 같이 아파하기는 싫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그 카메라 앵글에 사실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뒤로 빠지는 장면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네 명의 캐릭터가 아파할 때는 클로즈를 하다가도 뒤로 빠지는 앵글들이 좀 많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막 재밌게 놀고 있으면 막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실은 카메라가 좀 촬영하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진 것 같은 아마 네 명의 배우들이 그 관계들을 너무나 예쁘고 재미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조금 그 현장 스태프들도 저도 좀 동화됐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의외로 클로즈업이 들어가면은 영화가 좀 밝아지는 느낌이 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객분들 반응도 조금 더 그 뒤에서나마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는 그게 영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관성을 깨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그 연출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카메라를 이렇게 지키고 끝까지 바라볼 것이냐, 관찰하는 시선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얼마큼 더 개입할 것이냐 이런 이제 뭐 계획을 하더라도 연출적인 포인트에서 갈등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이제 다른 부산 영화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움직여도 되는데 딱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툭툭 그 되게 질서가 없는 것처럼 쭉 들어가는 것들이 인상적이기도 했고 그게 어떤 영화적인 생기를 만들어내는 또 효과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내적인 어떤 또 충돌들은 없었나요? 내적인 그 감독님 내용 말고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어떤 흐름들. 뭐 사실은 이제 뭐 몇 씬 정도로 몇 샷 정도는 이제 왜 이렇게 하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미 그 배우들하고 되게 사전에 사실 너무 친했던 지점도 작용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다 이제 현장이 좀 분위기가 좀 밝았어요. 그래서 전체 스태프들도 되게 뭔가 노는 듯한 분위기 이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어우러지는 분위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질문들보다는 좀 다들 과감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질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질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걸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 점점 들어가게 되고 같이 이제 놀고 싶어지게 되고 촬영 감독은 더 웃겨요. 막 자기는 처음에는 저는 오블릭한 걸 좋아하고 막 거친 화면을 좋아하고 이러다가 사실 촬영 감독도 같이 노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장면에서는 도저히 들으면서는 촬영을 못 하겠다 하면서 막 그 귀마개를 막 하면서 막 촬영을 하고 현장 분위기도 되게 질서가 없이 좀 갔었던 것 같습니다. 질서를 뭐 깨는 것도 또 능력이죠. 질서를 깨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면은 질서 없이 막 해서 현장에서 재밌었는데 찍어서 딱 봤더니 안 붙어요. 편집에서 안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우려 때문에 뭐 안 붙잖아요. 튀긴 하죠. 예. 네, 뭐 그게 좀 보완될 수 있을 정도로 좀 하신 것 같고요. 네, 관객분들도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 동진 캐릭터가 만취를 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상하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실례를 본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진짜 오줌이었으니까 소품이었으니까. 예, 저 질문도 한번 몇 번 받았는데 부산 영화제 때 한번 받은 적 있었는데 그 관객분은 질문 이렇게 하시고 다른 의무사항을 왜 그런 질문을
연세에 비해서 너무 힘차게 나오시는 것 같다고. 네, 예, 사실은 예, 풍선에 물을 담아서 뿜었던 장면입니다. 왜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걸까요? 아, 거기서 영화가 한번 점핑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이 동진이 그 장면 이후에 음. 거기도 이제 그 클로즈업에서 풀샷으로 빠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 가는 네. 장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화적인 점핑이 있는데 그 전에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그 수동과 친해지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그런 사건 어떤 이제 감정이었을까요? 사실은 어떤 고립감이었는데요. 어떤 관계가 이제 완전히 형성되기 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막 친해지는 과정 안에서 느껴지게 되는 고립감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동진이한테, 수동이한테 뭐 옷도 한 벌 얻어 입고, 사실 이제 뭐 미스지한테 목도리도 얻고, 이렇게 했지만 또 채워지지 않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또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도 들었었고, 특히나 이제 또 둘이 술을 먹다가 한 명이 잠들어 버리면 그 고립감이란 사실은 예, 상당한 예, 그런 생각. 또 혼자 이렇게 술을 먹다 보면 사실은 그 기분이나 감정들, 좋은 감정들이 있으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약간 좀 쓸쓸하거나 슬픈 감정들은 좀 더 심화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철없는 남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술 먹고 그럴 때 보통 쓸데없는 객기 같은 것도 좀 부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로 어떤 자기를 좀 표현하고 막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예,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숫자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들의 관계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뒤로 흘러가면서 점점 그 꼬맹이의 거취에 대해서 영화가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영화를 만드는 분의 윤리적인 또 책임이기도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영화 속 인물들의 어떤 태도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이제 부분 이렇게 결론을 이제 끄고 가시는 과정에서 그 애초에 시나리오에 이제 정해져 있었던 건지 네. 어떻게 그 나를 그냥 보내는 걸로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다시 돌아오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해피엔딩처럼 이제 되는데 그런 그 꼬맹이를 보호소에 보냈다가 다시 입양을 하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신 어떤 배경이라든가 감독님의 입장과 어떠신가요? 예, 예, 근데 그 입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입양은 아니고 그냥 놀러 오거나 지나쳐 갈 수도 있는 공간인 거죠. 항상 갈 수 있는 공간, 동네역이라는 공간은 거기 가면 미스진이 또 이렇게 햇볕 쬐면서 있을 것 같고, 학교 가기 전에도 들리고 학교 갔다 와서도 또 꼬맹이는 들릴 수도 있는 공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일단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인데, 사실은 개인의 삶도 사실은 스스로 되게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담보가 돼야 되는 뭐 책임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또 따로 또같이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그리고 어떤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 전에 일단 개인이 담보해야 될 지점들, 그리고 개인이 살아가야 될 지점들은 또 같이 하는 거하고는 또 따로, 물론 지점이 같을 수 있지만 약간 구분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 또 개인의 인생, 개인의 삶들은 또 스스로 담보해서 책임지고 개인의 길을 또 가야 되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각자의 삶을 위치하면서 또 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야기를 내고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 엔딩에서도 보면 각자의 위치에서 또 계속 자기 위치에서 어떤 길들을 가는 걸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촬영을 하는 동안 이제 배우분들하고 사실 예, 의견이 좀 충돌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배우분이 사람은 어차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로 뭔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근데 물론 같이 살 수 없지만 또 혼자 살아가는 지점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의견이 충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치한 싸움이기도 했는데 엔딩 장면에 이제 그 수동이 외발 자전거를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굳이 이제 뭐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홀로서기 같은. 네, 그러니까 좀 한발 자전거가 이렇게 위태위태하지만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 그렇죠. 위태위태하지만 가야 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제가 생각하는 지점이었던 그 부분은 아니다, 잘 갈 수 없다. 그래서 가다가 한번 넘어져야 된다. 이런. 예, 그래서 사실은 첫 테이크, 그래서 사실은 그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런 이견들이. 해서 첫 테이크만 쭉 가는 걸로 찍고 뒤에는 넘어지는 걸 찍었는데, 예, 편집에서는 쭉 가는 걸 썼죠. 예, 뭐 어쩌겠어요, 제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여러 부분에 이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상에는 있었지만 세 명이든 혹은 네 명이 뭐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 수동집에 들어와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애를 그냥 떠나보내고 슬프게 끝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뭐 입양할 수 없군요. 그 거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입양을 한 건가? 그래서 다시 보냈다가 입양을 한 건가? 시간이 좀 지난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어쨌든 다시 만나서 각자의 이렇게 이제 끝을 내셨는데요. 여러 선택 중에서 고민한 비교적 그 인위적이지 않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시려고 예리하시고. 네. 그렇게 판타지도 아니고 인위적이지도 않은 듯한 그런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괴물의 마지막 장면에서 집 안에서 송강호와 그 아들이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은 이게 현실일까 이렇게 궁금증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게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관객분들도 뭐 더 궁금하신 거라든가 빠진 얘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눌러주시면. 예, 앞에 계신 분이요. 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좀 저 혼자 이상하게 생각한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이제 해피엔딩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해피엔딩이라고 전 처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계속 혼자 생각을 오래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네 명이 약간 일탈을 하는 캐릭터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저는 약간 일탈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결론에 이제 초창기에는 뭐 쉼터를 거부하거나 아동 보호소에 보내는 걸 거부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자신의 일탈을 어떤 고수하는 그런 취지를 보이다가 결말을 이제 이 네 명이 합리적으로 성장을 한 거라고 보아야 될지, 아니면은 일탈을 포기하고 사회에 순응해버린 거라고 봐야 될지라고 하면, 전자로 보면 확실히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지만 후자라고 하면 상당히 기가 빠지는 그런 역시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느낌으로 좀 전 서운하게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감독님께서는 이거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해서. 네. 저를 수능자로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해피엔딩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저도 뭐, 그러니까 해피엔딩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뭐 단순히 좀 그래도 뭔가를 계속 꾸준히 자기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데서 뭐 바람들이 있죠. 앞으로 잘 살겠지. 어떤 그런 바람들, 그리고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주술들도 막 이렇게 좀 걸은 막 이런 장면들이 되었으면 뭐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예, 그 어떤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제도권적인 부분으로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스지는 끝까지 어떻게 고수하고 있는데, 실은 그 미스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어떤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자신의 또 길을 분명히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사실 일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은 사실 못 해봤는데, 사실 그 일탈이라고 본다면 사실 그것이 스스로 원해서 생겨난 그런 일탈은 사실 미스짐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뭐 제도권에 편입이 되고 뭐 이런 형태들은 되게 별로 안 좋아라 합니다만, 자신이 선택하는 그 길, 물론 꼬맹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선택했다 할 수는 없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협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에서 무슨 일이니까 뭐 마지막 기차 여행을
도모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좀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배려들을 사실 따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과연 고민을 많이 했죠. 그 꼬맹이가 미스진 옆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 진짜 불행인가 행복인가. 이 사람들이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런 좀 결말들을 할까 하는데 저는 그 꼬맹이가 이제 좀 더 넓은 관계,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 관계들이 더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또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또 그 미스진 곁에 없어진다는 것이 미스진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동네 오게 오면 미스진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오히려 조금 더 확장된 새로운 자기의 자리를 찾는 이런 지점들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했었어요. 그리고 동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기가 뭔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위치로 좀 더 나은 이런 것들을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서 이렇게 많이 뻥을 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면 그것도 뭘 또 자기 어떤 좀 나아지는 그런 자활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또 수동의 경우에도 꼬맹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종이접기들로 수동이 항상 다니는 그 길들을 외발 자전거를 타고 되게 외로웠던 항상 외롭고 규칙적이고 막 되게 딱딱했던 그런 삶들의 어떤 그런 분들이 좀 더 가미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나가는데 좀 더 다른 기준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들을 좀 더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엔딩 고민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지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럼 감사한 일이지만 저 스스로도 어떤 그런 막연한 바람들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 4명의 캐릭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들을 저도 이렇게 단정 짓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영화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 애들이 수능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살던 대로 자기의 삶을 유지하면서 일탈을 꿈꾸는 것이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좀 마무리를 하기 전에 감독님이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알고 봤더니 서울 출신인데 부산에서 영화를 하시는 건데요. 부산에서 특히 이제 뭐 이런 독립 영화를 하시는 게 그 어떻게 또 다르고 어떤 뭐가 있는지 뭐 좋은 점이라든가 나쁜 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어떤 감독님의 감정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서울에서도 처음에 이제 영화를 좀 배우고 싶고 하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잠깐 하다가 사실은 자리를 못 찾았다라는 느낌, 제 자리를. 그래서 사실은 영화를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부산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부산에 갔는데 기회를 막 만들고 이런 것보다 같이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놀자고 이렇게 자리도 하나 이렇게 내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끼워서 그냥 놀다가 할 수 있는 놀이가 또 영화라는 수단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뭐 서울은 어떻다, 뭐 부산 어떻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저는 제 자리를 부산에서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사람들, 그 같이 자리를 부산에서 찾았던 것 같고요. 하는데 뭐 아쉬운 거 있다면 또 맨날 또 징징대는구나 이럴까봐 말하면 좀 그런데 뭐 어려운 지점들도 많이 있지만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면은 그 다음 영화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지 또 어떤 그 느낌으로 영화를 만드시려고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올 겨울에 이제 촬영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겨울에 그 학기 중이나 방학 때가 아니면 사실은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때문에 날씨 좋은 따뜻하고 시원한 이런 날에는 촬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부산도 보면 항상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이번 시나리오 이번 작품 제목 자체가 이제 눈이라도 내렸으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그 올 3월 달이었나? 그 미스진 2월 달이었나? 하여튼 미스진이 넷플릭스 상영하는 끝나고 나오는 날 눈이 엄청나게 왔었어요. 미스진이 와서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기분이 좋다며 춤을 막 추었어요. 네, 진선미 씨가 네, 그래서 강남 거기서 되게 창피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술 먹고 춤을 많이 추시거든요. 그래서 춤추지 말라고 너무 창피하다고 그런데도 춤을 추시는데 그 부산 사람들은 아무래도 서울 사람들에 비해서 눈이 오는 걸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 대한 어떤 정서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부산에는 눈이 조금만 와도 쌓이는 눈이 아니더라도 부산에 조금 오면 눈에 대한 대비가 아예 없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마비가 되거든요. 산길 이렇게 뭐 산복도로라고 하는데 저희 산복도로도 많고 도시 자체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막 학교도 뭐 그때는 눈이 조금만 오면 학교도 뭐 이렇게 등교 시간이 늦춰지고 막 이런 난리가 나는 그런 도시가 부산인데 부산 사람들은 그래도 눈이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눈을 잘 못 봐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산 사람들의 정서라는 생각들이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노는 데 있어서 춤을 많이 빼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영화에서는 이제 눈이라도 내렸으면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소녀가 함께 이제 춤을 추는 과정들. 여기 미스진 예쁘다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약간 고립된 인물들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춤을 추게 되는 춤을 통해서 뭔가를 해소하거나 느끼게 되지 않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부산 사람들이 참 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지방 사람들하고는 다른 지방 사람 잘 모르는군요. 근데 부산 사람들이 참 춤을 좋아한다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 분들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다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숨바꼭질 뒤에 춤추고 나오면 살려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부산 가서 이제 작품을 구상을 하다가 낮에 동네 그 골목에서 꼬마 아이들이 숨바꼭질 끝에 저렇게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꼬마 아이들이 숨바꼭질 뒤에 못 찾으면 못 찾겠다 깨꼬리 뭐 가만히 쓰고 나와라 뭐 이런 건데 부산에서는 춤추고 나오면 살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못 찾은 술래가 실제로 저렇게 춤을 추고 나오면 살려준다는 건데 그 생각했을 때 이거 뭔가 못 찾겠다 깨꼬리 가만히 쓰고 나오면 뭔가 이렇게 놀이가 이렇게 단절되는 느낌인데 춤을 추는 행위로 연결이 되면서 놀이가 어떤 좀 축제장으로 확장된다는 느낌을 작품 구상을 하면서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춤이라는 걸 되게 상당히 부산 사람들은 좋아하고 실생활에 선미 누나를 보면 실생활에서도 부산 사람들은 춤을 많이 추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추실지는 모르겠는데 잘 추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 병신춤이라고 사실 짜여진 예전에 공연에도 올라갔던 춤입니다. 그러니까 병신춤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춤을 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미스진 예쁘다 잘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올해 안에 아마 찍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내년에 영화 나오겠죠. 기억해 주시고 또 미스진 예쁘다로 또 잘 보신 분들은 영화 극장에서 내렸지만 여러 군데에서 상영하고 있거든요. 뭐 VOD나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게 추천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독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날씨 되게 좋은 토요일에 다소 거친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기 밑에서도 열심히 만들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다음 작품 또 뭐가 나올까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